안녕하세요. 구건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성형을 하셨거나 또 앞으로 하실 계획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나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 성형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각 사례별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어떤 변형이 생겼는지, 또 그 변형의 원인과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각각 해결 방법과 그리고 수술 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례 5번, 늑연골의 와핑으로 인한 휜 코입니다. 늑연골은 연골의 특성상 그 연골 내부에 결이 있는데 그 결에 따라서 휘어지게 되죠. 이걸 와핑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늑연골을 사용해서 코성형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핑을 예방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잘 이해하고 수술을 해야 하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어느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세심하게 교정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늑연골에서 와핑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늑연골은 겉의 표면의 흰색 부분에 나타나는 연골 부분과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나타나는 연골이 구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앙 부위와 겉의 표면의 연골 부위는 연골 세포의 분열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엉켜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힘을 분산시켜서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거를 깎아내서 일부분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서로 상쇄시키는 인터락킹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휘게 되죠. 이것을 와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늑연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겉으로 이게 삥 둘러서 희끗희끗한 그런 연골과 가운데 노란 연골이 있습니다. 이걸 쓸 때 이렇게 4등분으로 각각 나눠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즉, 겉표면 부분의 연골을 깎아서 가운데 부분의 연골을 얻어내 가지고 수술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상쇄시키는 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이런 와핑 현상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상쇄시켜서 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늑연골을 콧등을 높여주는 데 사용할 때는 겉의 표면을 깎아내고 이게 이제 중앙 부분을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다듬은 다음에 오목한 부분은 코뼈에 맞닿는 부분으로 가게 되고, 볼록한 부분은 겉의 피부 표면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늑연골을 이렇게 3등분이나 2등분을 해서 이 서로 연결됐을 때 휘어지는 힘을 도중에 끊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쓰든가 아니면은 3등분을 나눠서 그 밑에 얇은 판을 대서 서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휘어짐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연골을 얇은 판으로 잘라서 다듬은 다음에 이것을 2겹 또는 3겹으로 겹쳐서 봉합을 하여서 겹친 판을 콧대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와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차라리 늑연골을 잘게 썰어서 입자로 만들어서 쓰면 그것이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휘지 않겠죠? 그래서 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근막 같은 것에 싸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늑입자를 이용을 해서 코를 세울 때에도 이런 와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늑연골을 이용을 해서 비중격을 펴주고 또 코의 길이를 늘려줄 때 사용하는 그런 쐐기이식 또는 확장이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덧댈 때 와핑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늑연골의 중앙 부분을 얻어가지고 지금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눴죠. 녹색과 빨간색으로 다듬어서 꺼내다 보면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있는 2개의 연골 조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있는 거를 이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겹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서로 힘을 상쇄하기 때문에 똑바로 비중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게끔 이렇게 대주면은 와핑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5번째 사례에는 콧등에 늑연골을 넣어서 융비술로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자가 늑연골로 콧등을 높이고 또 코끝에도 지지대를 세워서 높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콧등이 중앙부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것이 너무 뚜렷하고, 코끝 바로 윗부분 여기는 또 꺼져 보이고 이런 약간의 안장코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끝도 오른쪽으로 완전히 뒤틀려 있죠.
그리고 콧등 윗부분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술할지 개요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콧등에 들어가 있는 이 늑연골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늑연골로 연장 이식을 해서 콧끝을 들리면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콧등에 있는 늑연골과 연장 이식한 거를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겹으로 올려있는 연골 이식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콧등에는 이제 기증진피를 이용해서 콧대의 높이를 유지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연장 이식에 사용된 늑연골을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서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연장 이식을 덧대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의 길이를 유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콧등에 올려져 있었던 이 늑연골을 다듬어서 비주지지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도 얇은 판을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휘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지지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수술 후에는 휘어졌던 늑연골을 제거하고 메가덤으로 대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연장 이식으로 사용되었던 늑연골은 서로 방향을 상쇄시켜서 마핑의 부작용을 해결하였고요. 그 다음에 비주지지대는 콧등에 있었던 늑연골을 얇게 두 개의 판으로 만들어서 서로 겹쳐가지고 휘지 않도록 교정을 했습니다. 수술 과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콧등에 얹어져 있던 늑연골이고요. 이 코끝 부분에 비중적 연골을 얹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늑연골을 빼서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었고 모양이 뒤틀려 있습니다. 이것들은 코끝에 얹어져 있었던 비중격 연골이었고요. 이 사진은 콧등에 있었던 늑연골을 얇은 판으로 깎아서 그것을 두 겹으로 겹친 다음 이것을 비주 지지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콧등에는 기증 진피로 높이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3주 된 모습인데 이렇게 휘어있던 콧등 라인이 똑바르게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찝혀 있었던 콧끝 모습도 좀 자연스러워졌고, 늑연골을 두 겹으로 비주 지지대로 사용을 했지만 지나치게 두껍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뒤틀려 있었던 콧등의 라인이 똑바르게 내려오고 코끝도 치우쳐서 휘어져 있는 모습이 정중앙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측면에서 보면 콧등 라인이 약간 굴곡을 보이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반듯하게 쭉 일직선이 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코끝 바로 윗부분, 콧등의 그 아래 부분에 꺼져 있는 그런 안장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채워져서 반듯한 일자형의 콧등선을 보이고 있습니다.